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김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10강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하나씩 하나 보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송, 그 다음에 요, 금,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던 바로 그 나라 몽골 제국 원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가 보면 야, 저게 정말로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모든 것에 몰입해 버리는데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부족한 점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절도사의 날림만 막으면 나라가 안전해질 거라고 믿었었던 송나라는요, 그래서 문치주의를 선택하게 되지만 결국에 그 문치주의는 이제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에게 국방력의 약화를 갖고 왔던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역사는 없다.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어느 한 부분은 채워지게 돼 있고, 그것도 채우다 보면 또 다른 또 부분이 채워지게 돼 있는, 이게 바로 역사의 반복이며 역사의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한번 본격적인 사항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 잠깐 프리뷰하고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요, 당나라가 오게 되면서 5대 10국이라는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이는 바로 이 혼란의 시대를 겪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것을 통일한 게 누구였습니까?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였습니다. 송은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한 할 때는 히읗 중요하다고 향거리 선제, 호족 이런 거 많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당 할 때는 뭐 있습니까? 대당 서역기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디귿 하면서 공영달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송은 시옷이죠. 4대부로 등장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 같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등장했었던 송은요, 좀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거란족인 요가 좀 괴롭혔어요. 야, 너 약하다며?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고 나서요, 더 괴롭혔던 나라도 있습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안 되겠다. 금이 괴롭힙니다. 송은 그냥 괴롭히면서 그냥 좀 약간 돈 띄워주고 그냥 말았었는데요, 금한테는 쫓겨서 이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남송이 됩니다. 남송이 됩니다. 요게 이제 남송이 되었었고요. 자, 금이든 남송이든 이것을 한 방에 통합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죠? 바로 나라 원나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이 통합했었던 요 시대는요, 13세기가 됩니다. 이 전반의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송이라는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요, 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송이 이제 지배층으로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었었죠? 한데 호족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오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당나라로 오면서 귀족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과 호족 귀족이 아니라 정말로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대부,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송 중에서도 요 남송이니까 여기 앞에를 그냥 송이라고도 하지만 앞에 북을 붙여서 북송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북송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요 수도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펑, 카이펑이라고 하거든요. 카이펑이라고 하니까 요 카이펑이라는 용어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송태조가 있습니다. 송태조는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조광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조광윤은요, 일단은 나라를 세우면서 이 큰 나라를 세워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가 생각한 건 기본적으로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중앙 집권을요, 모든 왕들이 하나 같은 열망,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가 전부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꿈꾸겠죠.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중앙집권 강화라는 건 곧 황제권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결국에는 이것은요,
이 당나라가 망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뭡니까? 이 지방에서 여러 힘을 갖고 있었던 지방의 유력자들, 그들이 누구라고 하죠? 절도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태조 조광요는요, 그가 삼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절도사들의 힘을요,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했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왕의 직속 부대이자 왕의 친위 부대인 금군을 강화시킵니다. 금군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황제가 직접 주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시켰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 시험을 왕이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답안지 괜찮은데? 근데 왕이 이렇게 할까요? 넌 어떻게 왕한테 저항할 것인지 쓰시오. 이런 거 안 하겠죠? 주로 문제가 뭐겠습니까? 왕한테 어떻게 충성을 다하겠는가?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직접 그 시험을 누가 주관하게 되면서, 왕이 직접 주관하게 되면서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시라고 합니다. 이 전시가 등장하게 되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결국에는 이 중앙집권 강화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까? 황제에 있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랑 같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도 마치 황제권 강화로 같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조광윤이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던 거는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절도사들의 세력, 내지는 절도사 이 후신들의 세력이 분명히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과도할 정도로 관리 조직을 더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서로를 여러 감시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만 보냈으면 됐는데, 누굴 보내게 되냐면 서로 감시하는 2명의 더블 형태를 두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는 저 지방에 있는 장군을요, 국경지대나 이런 데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인이 아니라 누굴 보내냐? 문인을 직접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이 황제권 강화나 중앙집권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결과는요, 무슨 주의 형태로 오게 되냐면 문치주의라는 형태를 가져오게 돼요. 결국에 이 문치주의는 여러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서로를 막 감시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감찰기관이나 검찰기관 이런 것들을 두다 보니까 관료 조직이요. 상당히 비대화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문치주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지방에 있는 장관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났는데 그 사령관을요,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군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군인들의 힘을 오히려 빼버리는 것이죠. 왜요? 그가 힘을 키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한 이런 문치주의 형태는요, 무엇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방력을요, 군사력을요,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이 국가에 있는 체제, 특히 국방력 약화는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주변 이민족들, 특히 여기 보시면 요라든가 금이라든가 계속 막 쳐들어오면서 공격하거든요. 서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공격해 오다 보니까 그 나라들한테 야, 돈 줄게, 이제 그만 때려, 라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패라고 하거든요. 세패의 지출이 늘어나게 돼요. 세패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오게 될까요? 맞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극에 달해지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이 문제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하옵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인물, 왕안석이 되옵나이다. 왕안석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왕안석의 개혁이 있겠습니다. 왕안석의 개혁이 있는데요, 이 왕안석의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나라를 만들자라는 겁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딱 간단합니다. 부국,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병 이라는 간단한 원리로 이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왕안석이 속한 집단을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법당이라고 합니다. 신법당이랑 누가 붙게 될까요?
기존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이 뭡니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세력도 있었겠죠. 그들 누구라고 합니까? 뭐 사마광으로 대표되는 구법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신법당과 구법당이 붙게 되면서요. 결국엔 이 개혁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송나라는요. 뭔가 이제 자체 개혁의 노력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다라는 거 포인트 하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이 부국강병의 내용으로 해서 부국과 관련되어 있는 게 4개가 나오거든요. 4개. 그 다음에 강병책으로는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몇몇 교과서에는 그 밑에 자료 탐구 정도에서 좀 자세하게 나온 데도 있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그냥 부국 강병 정도만 나온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자세하게 하는 차원에서 좀 써드리고 갈게요. 자, 부국책으로는 4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 청묘법이 있었고요. 청묘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역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역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균수법이 있었습니다. 균수법이 있었습니다. 강병책으로는요. 보갑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마법이 있었습니다. 보마법. 요 정도 되는데요. 아, 선생님 이건 저희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다 외워야 되나요? 만약에 교과서 안 나오면 그냥 이런 용어 정도만 있었군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청모법이란 건 쉽게 말하자면 영농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영농자금 빌려줘서 농사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고요. 자, 모역법은 뭐냐면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그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상인들, 중소상인들한테 이제 자금 빌려주게 되면서 그들 이제 지원해 주려는 법이었었고, 그다음에 균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었던 것이었고요. 자, 보갑법은 이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마법이라는 건 그 마을마다 뭐를 지어라? 말을 키워라. 말을 키우면 유사시에는 그냥 그걸로 농사도 지으면 될 것이지만 실제로 그 말이라는 건 군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길러라 라고 하면서 이 부국 강병책에 왕안석에 이런 이제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송의 이 군사력 강화는 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송의 우리가 2개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송의 경제 파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경제입니다. 송경제입니다. 자, 송의 경제는요, 요건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송나라는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왕조를 뭐 200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게 많아. 이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래서, 야, 나 때렸니? 나 때렸니? 야, 돈 줄게 때리지 마. 이런 형태가 좀 많았어요. 이런 게 많았어요. 나 때렸니? 나 힘길러서 때려줄게가 아니라 아프다.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얘가 원래 원빈이 원조가 아니라 송나라가 원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얼마면 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 돈이 많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라는 것이겠죠. 자, 송의 경제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요. 송은요. 경제력이요. 몹시 강했습니다. 경제력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농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의 농업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면 이런 모습을 요 표현 절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송 때가 되면서 양쯔강에 어디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었다? 하류가 쌀의 주생산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약간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 게 있어요. 자, 송의 양쯔강 하류는요, 송 때 쌀의 주생산지로 변하게 돼요. 이게 쌀의 주생산지가 양쯔강의 중류로 넘어오는 건 명때예요. 그러다가 양쯔강의 상류로 가는 건 청대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양쯔강의 하류가 쌀의 주 생산지로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쯔강의 이 하류가 많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죠. 하면서 쌀의 주 생산지로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오는 게 이양법의 보편화. 뭐 이양법의 보편화 같은 것들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송대에는요,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냐면 지주전호제가요. 전호제가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지주와 그 땅을 빌려 받아서 농사를 하는 전호들이 이런 이제 체제가 점점점 커지게 되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참파벼의 도입 이런 거 하나 더 씁시다.
참파벼의 도입. 참파벼가 그 어디냐면 베트남 그 남부 지역, 거기는 이제 참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쌀도 빨리 자라면서 이제 좀 그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주 튼튼한 이게 벼 종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참파벼라고 하는데, 이 참파벼가 도입되었던 것도 바로 이 송대 이 농업의 하나였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송해 상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해 상업에서 우리가 이제 봐둬야 될 거는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행이라는 상인조합이 있었죠? 언제예요? 당대 행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때는 이 송때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작 동그라미 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형광펜입니다. 작은요, 무슨 조합일까요? 수공업 조합입니다. 수공업자들이 나름의 조합 형태로 만든 걸 작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상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화폐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화폐가 됩니까? 교자라든가 회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역시 당 때부터 있었던 박사, 시박사, 그래서 이제 무역을 관장하는 것은 기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박사가 등장한다라는 거. 특히 여러분 요 표현들 왜 그러냐면 화폐와 관련돼서 나오면 교자, 회자 나오면 그냥 송나라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트를 하면 이렇게 이들이 이제 돈이 늘 많으니까 맨날 저에게 얘기하는 친한 친구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은요, 토요일만 되면 저한테 맨날 어딜 가자고 하냐면, 성환아, 교회 가자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자, 회자. 그렇게 봐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의 이제 수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업에서 실제로 송 때 많이 이제 발달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석탄 산업이 상당히 보편화됩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때고요. 자, 석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열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을 달구는 거. 제철 산업이라든가. 제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자기를 구울 때도 상당히 높은 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석탄으로 구우면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요거 전체가 다 뭡니까? 지금 송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송대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송대 문화가 되겠습니다. 송대 문화입니다. 문화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송대 문화의 가장 중심축은 누구였습니까? 시옷.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대부죠. 대부. 사대부가 성장해 갔었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하나 내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대부가 성장하면서 이들이 나왔었던 것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요 상황, 옆으로 보시면. 송나라가 요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죠. 그런데 요때, 결국에는 유목민인 이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에 쫓겨서 남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강조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밀려서 내려와 있지만, 나는 정말로 이렇게 약한 놈인가 봐. 이래 버리면 결국에는 이 사상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쟤네 지금 저 화북지방 장악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쟤네는 오랑캐거든. 한족의 본토는 나야, 나. 이러한 뭔가 중화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자기 위한 형태로 등장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등장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사대부의 시옷이 만들었던 게 뭡니까? 리학, 성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리학, 특히 남송의 주자가 만들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자학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이제 주희가 만들었는데 주희를 주자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사람한테 이 자를 붙인다라는 건 엄청난 극존칭입니다. 이제 학문에서 거의 뭐 아주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자라고 붙이는데요. 그래서 요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성리학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본성과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옷이네요. 사대부, 성리학, 그 다음에 송,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송 때 나온다고 하면 아까 제가 구법당 설명할 때 나왔었던 인물 있죠?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치통감. 누가 만들었다고요? 마광 사마광입니다. 사마광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었던 자치통감이었고요. 특히 자치통감은 그 전에 저희가 뭐 그 사기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기라는 책은 기전체 형태로 썼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연체, 편, 연, 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편연체 순서로 조직이 되었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장하게 되는 게 이 송대 문화 중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서민들이요, 이제는 문화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서민 문화가 성장하게 되었었다. 근데 서민이 무슨 시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등장했던 게 뭡니까? 서민들이 주로 보는 거, 고개. 막 고개하고 막 텀블링하고 막 그래요. 멋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개라든가 아니면 뭐 인형극,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송대의 주된 이제 문화 소비층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하나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이 송대의 경제를 얘기할 때 그 그림 하나가 정말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명상하도. 이 당시에 북송의 수도에 있었던 카이푸항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요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정말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송대를 얘기할 때 꼭 얘기 나오는 게 있었고, 자, 이렇게 나름의 경제력도 성장했었죠. 이렇게 여러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면서요.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 4대 발명품이라고 하게 되는 종이,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 중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무려 3개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요때 이제 발명품 중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종이는 한때 만들어졌었고요. 이때는 이제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 화약, 그 다음에 나침반,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이제 술. 물론 이것은 원때 서양에 전해지게 되면서 서양의 이 지식 확산이라든가, 그 다음 뭐 기사 계급의 쇠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로 개척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나침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요게 다 송때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이게 서양에 전해졌던 건 원때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송이었었습니다. 정리되셨죠?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는 간단하게나마 저 송을 좀 괴롭혔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먼저 등장해야 될 나라, 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입니다. 갑니다. 자, 요는요, 누가 만든 거냐면 거란족이 만들었어요. 거란이 만들었습니다. 자, 거란이 만들었어요. 야유라 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건국을 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보기로 몇 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요라는 나라랑 관련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거 먼저 가겠습니다.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926년인데 연도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 시기쯤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발해 멸망했었고, 특히 이 요라는 나라는요, 5대 식국이라는 혼란의 틈을 타서요, 중국의 아주 요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연운 16주라는데, 연운 16주를요 차지하게 됩니다.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됐던 게 937년인데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연운 16주를 차지했었다라는 거, 요 나라랑 관련해서 자주 나오거든요.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연운 16주 관련 있고요. 자, 그들은요 실제로 송이랑 싸워서요 거의 이제 이 송나라가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야, 앞으로 너네랑 더 괴롭히지 않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약속도 맺어주게 되거든요. 우린 그 약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맹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연의 맹약으로요, 송으로부터 상당한 물자를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 입장에서는 송이 얼마나 이 천사 같은 이것일 거예요. 천사, 엔젤 아닙니까? 요 연도가 언제냐면 1004년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요 입장에서 누가요? 송이 와서 물건 없지? 물건 써. 물건 계속 제공해 주니까요. 완전 엔젤 같은 것이었다. 천사 같은 것이었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 더 보자면 그들은요, 거란 문자가 있었다라는 거,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란족인데 거란 문자 하니까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문자가 있었다라는 거 꼭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무슨 통치를 했었다? 이원적인
통치 조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별표 꼭 치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자신들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조직과 부족사회 조직과 그리고 그들이 정복했었던 지역을요, 나누어서 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자신들의 있는 지역을요, 북면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족, 자신들이 지배하게 됐었던 한족을요, 남면관이라는 조직을 두어서요. 여기서는 누가요? 이 북면관은 자신들의 원래 제도였었던 부족제 제도로서 누구를 지배했던 것입니까? 란란란 맞습니다. 거란족을 통치했던 것이고요. 남면관은요, 원래 이제 한족이 갖고 있었던 무슨 제도? 주현제, 뭐 군현제 해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현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정복했었던 어느 지역, 한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썼었다라는 거. 여러분, 요 파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거란은요 무조건 요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 북면관, 남면관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요는요, 결국에는 누구의 연합군에, 송과 금의 연합군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송과 금의 연합군에 의해서요, 멸망하게 됩니다. 송은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요가 사라지면 우리 완전 좋겠다. 아싸,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금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야, 뭐 하냐, 너? 너 힘 없잖아. 좀 내려가 줄래? 그래갖고 강남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송이 되고요. 그리고 그 화북 지역을 장악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 금나라가 되옵나이다. 자, 금나라 들어갑니다. 금나라입니다. 자, 금나라는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 세웠습니까? 여진족이 세웠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요거 좀 헷갈리는 경우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해봤는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이 강의 듣는 남자친구들, 여러분 요거 하나 명심해 두시면 앞으로 삶이 편해지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가셔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는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영화 보여주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건요, 금과 들어가는 건 다 좋아요. 금 목걸이, 금 반지 다 좋아요. 여성들은 금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금으로 된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거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와이프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성들은요, 참 금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더 좋아하더라. 저는 사실 반지 있어도 웬만하면 이게 좀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빼고 다니고 싶거든요. 빼면 와이프한테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여성들은 참 금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고 딱 정리가 되잖아요. 자, 이 여진족이 세운 금은요, 아구타라는 사람이 세웠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금은요, 송과 금의 연합군이 요를 멸망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자, 결국에는 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어디에 무슨 변까지 나오게 되냐면 정강의 변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강의 변이라는 게 누구냐면요, 이 여진군이요, 이 금군이요, 가가지고요, 결국에는 저 송나라의 황제를요, 3,000명 넘게, 몇천 명과 함께 그냥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러는 이러한 정강의 변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원래 저 북송의 수도였었던 어디까지 장악했을까요? 맞습니다. 카이펑까지. 카이펑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고요. 이 정강의 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이 송나라는요, 여기 앞에서는 북송이겠죠? 송나라는 결국에는 남쪽으로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이후부터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금과 송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군신 관계가 됩니다. 군신 관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송나라가 신하를 자처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처했던 것이겠죠. 그런 모습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여진도요, 여진 문자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여기 거란 문자고 여진 문자니까 역시 뭐 좀 문제는 너무나 그냥 노골적이니까 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나온다라면 뭐겠습니까? 이들도 역시요, 무슨 통치입니까? 이원 통치가 되겠습니다. 이원 통치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원 통치 갑니다. 자, 이원 통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랑
이들은 북명관, 남명관이 나오면 무조건 요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원래 있던 제도를요, 맹안모국제라고 합니다. 맹안모국제. 자신들의 원래 있었던 이 부족제적 전통을 유지하는 맹안모국제를 유지해서 누구를 이제 통치했던 것입니까? 여진족을 통치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장악했었던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현제라고 합니다. 주현제. 이들은요, 이제 자신들이 장악했었던 이제 한족을요, 이제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주현제를 사용했었다는 거. 중요한 거, 맹안모국제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냥 무조건 어딥니까? 금입니다. 맹안모국제가 나온다. 무조건 금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금나라는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이들 뭐 13세기에 이 나라한테 뭐 결국에는 뭐 버텨낸 나라가 없었죠. 몽골에게 멸망당하게 됐었다라는 거 13세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 자료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요, 요겁니다. 요게 요와 송의 영역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될 건 어디 파트냐?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요입니다. 여진만 하더라도 요때는 아직까지 이제 뭐 확산되기 전이고요. 요가 먼저 와가지고 이제 여기 송이 이제 차지했었는데 요 송은 이제 북송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표현된데 여기가 연운 16주였었다는데 연운 16주 5대 10국 시대에 이 거란족이요, 자신들이 차지했었던 중국의 영토가 바로 여기였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전시를 치르는 모습. 전시 등장했었던 거 어떤 나라다? 송나라다. 이거는 황제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송이 북방민족에게 바치기 한 물자 액수입니다. 요한테 이렇게 바치고요. 은, 비단, 차 막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막 서화, 금. 제가 서화는 다루진 않았었는데 서화도 만만치 않았네요. 금한테 막 이렇게 바치고요. 결국에 천사년, 전연의 맹약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의 이제 대외 교류입니다. 그렇지만 송은 기본적으로 돈은 상당히 잘 벌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왕조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비단이나 자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특히 도자기나 비, 차 이런 거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제 수출품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청명상하도 꼭 기억하십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로만 하더라도 이거 송나라 요걸로 구분할 수 있니?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 용어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여기 당시에 딱 봐도 막 시장의 모습이고요. 너무 막 상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나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송대에 등장했었던 송대의 나침판입니다. 나침반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인물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안석 왕안석이 되겠습니다. 왕안석하면 무슨 개혁이 있었죠? 부국 강벽을 위한 왕안석의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구법당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가 몽골 제국이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카라코룸.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이 정말로 광대한 아시아 전역에서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던 이들의 이 말발굽은요, 여기에 있는 이 유럽 지역까지 장악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요, 지금까지 만들어졌었던 이 인류상의 제국 중에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던 나라, 바로 몽골 제국. 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갑니다. 자, 원입니다. 사실 원나라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쿠빌라이가 해서 맞긴 맞는데요. 원보다는 사실은 이들은 뭐 몽골 제국이라고 아마 그들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몽골족이 만든 이제 제국을 몽골 제국이라고 하겠죠. 자, 몽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 주인공, 그런 이제 몽골 제국 이제 13세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13세기 초에 등장했었던 바로 그 인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줬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키스칸 칭기스칸. 사실 칭기스칸의 원래 본명은요, 테무친입니다. 그가 아주 이제 어려운 유년 시절을 잘 버텨내면서 대제국을 꿈꾸게 되죠. 칭기스칸은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국까지,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것. 특히 근데 이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이렇게 광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었던 게 뭐냐면 천호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천명이란 뭐냐면 1000명의 군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위를 이제 천호제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보다 그럼 천호제가 10개가 모이면 뭐가 될 거예요? 만호가 될 것이고요. 또 천호제가 되기 위해서는 100호가 10개 모여야 되겠죠? 100호 밑에는 10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고로고로한 나름의 부족제적 전통으로 이걸 군사 형태로 바꿨었던 것을 우리가 천호제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 칭기스칸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건 태종이 있습니다. 태종입니다. 자, 이 태종, 오고타이라고 하는데요. 오고타이. 태종의 이제 업적 중에 하나는 금나라를요, 멸망시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살펴봤었던 바로 그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태종의 모습은요, 금나라 멸망이란 것보다는 표현적으로는 이 표현이 더 잘 나옵니다. 바투의 원정. 바투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투가 어느 지역까지 장악했었냐면요, 러시아의 남부 지역, 지금의 헝가리, 이 지역까지 진출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어마어마했었죠. 어마어마한 모습을 이루어지게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었었던 한국을 뭐라고 하냐면 킵차크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지금 제가 듣긴 듣는데, 이거 한국이라는 표현, 이거 지금 대한민국, 저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냥 한국을 조금 이제 발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 중에는 헌종이 있습니다. 헌종입니다. 지금 이제 몽골 제국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몽케칸이라고도 해요. 몽케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헌종에서 나온다라면 요거는 정말로 중요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력과의 일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이게 어디까지요? 바스바스, 아바스를요 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지금 서아시아사 안 듣고 온 친구들은 조금 당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아바스의 수도가 어디였었습니까? 그다그다르 바그다드였었죠? 이 바그다드 지역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만들었었던 한국을요, 일한국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많이 썼긴 했지만 실제로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 시험 나온다면 누구 나올까요? 이 사람 나올 겁니다. 이 사람. 선생님 지금까지 왜 썼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시험 문제들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써드린 거죠. 자, 이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조입니다. 세조. 원의 세조라고도 하고요. 사실 세조라는 표현보다는 요 말이 더 많이들 들리죠. 누굽니까?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세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조의 업적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국호를요,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이라는 국호는 그럼 누구 때부터 사용한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조 때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세조 때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쿠빌라이가 했었던 것 중에서는요, 대도로 천도합니다. 대도가 지금의 어딜까요? 이징, 베이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중국의 역사 중에서 이 베이징을 천도로 수도로 했었던 나라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을 얘기할 때요, 그냥 베이징이란 표현보다는 대도라는 표현으로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팁으로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징으로, 그러니까 대도로 천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다라면 그들은요, 어디까지 이제 멸망을 시킵니까? 남송도요. 완전히 멸망은 시킵니다. 남송도 멸망시킵니다. 이게 1276년인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이 영토에 대한 욕심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려도 복속시키고요. 고려도 복속시키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어디에도 일본, 거기서 우리나라의 정동해성, 고려에 정동해성 설치하고 이제 원정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원정은 가는데요. 베트남도 사실은 이때
그 쩌능따오 장군의 활약으로 결국에는 복속시키지는 못하고요. 일본도 이때 불었었던 무슨 바람이 있었죠? 13세기 때? 맞습니다. 카미카제, 신풍이 불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일본까지는 이제 복속을 시키진 못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일본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었다? 갑자기 일본 세대니까 당황하시나요? 맞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재정적인 부담에 의해서 무로마츠 막부로 바뀌게 되었었다는 게 바로 요 내용과 연관지을 수 있겠죠. 그러한 모습들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해 보였었던 원나라는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이렇게 정말로 뭐 무서울 것이 없었던 모든 면을 보여줬었던 이들도요. 몇 가지 이제 문제점에서 아주 작은 틈에서 이제는 틈을 보이게 되면서 이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요, 심히 있었던 귀족들은요, 어마어마한 사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상당히 이 숭배했었던 종교 중에 라마교라고 있었거든요. 라마교가 무슨 교냐면 티베트 불교가 되겠습니다. 이 티베트 불교를 상당히 많이 우대해주게 되면서 막 제사나 이런 것들, 제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교 행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세금 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문제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이제는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되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그 화폐가 뭐냐면 교초라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교초라는 걸 남발합니다. 교초의 남발이라는 건 결국에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많은 모습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민족들을 차별하게 되는 민족 차별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저항으로 이들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등장했었던 게 뭡니까? 혼건적의 난입니다. 자, 한 말에 있었던 황건적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홍건적입니다. 시기적으로도 1000년 넘게 차이 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년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홍건적의 난. 결국에는 이 홍건적의 난으로 위태위태하다가 누구에 의해서요? 주원장에 의해서. 주원장.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이 주원장에 의해서 뭐가 건국되면서요? 명이 건국되면서 결국에는 이 원나라 역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목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원나라의 전반적인 이제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건요, 이 원대의 경제 사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경제 사회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대 경제사회가 되겠습니다. 원대 경제사회 한다라면 언제나 요거 하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몽골 제일주의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몽골 제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엄청난 민족 차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제일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요 수는 거의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표드릴 텐데 그냥 제가 그리다 보니까 그냥 피라미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제일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몽골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생목인이 있었습니다. 생목인. 그 다음에 요 이제 한 세 번째가 있는 게 이제 한족이 되겠습니다. 한족.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이 차별했었던 데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한족입니다. 선생님, 왜 이 남쪽에 있는 그 한족, 특히 여기서 왜 남한족이라는 표현보다는 남송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남송인. 선생님, 왜요? 결국에는 이 남송인들도 한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남송은 마지막까지 원에 저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몽골인 사람들은요, 뒤끝 장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한테 마지막까지 저항했으면요, 나름 그래도 기계가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저항해? 네가 한번 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차별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몽골인들은요,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되겠죠.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생목인은요, 눈 색깔이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겠는데, 서방에서 들어왔었던 여러 사람들을 다 생목인으로 등용했습니다. 이들까지는 거의 지배층으로 이제 봐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들에게는 뭘 맡겼냐면, 재정,
그다음에 행정 같은 것들을 이제 맡겼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족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한족은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한족이 아니라 한족 플러스 누굴까요? 거란과 여진인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남송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송인이었고요. 상당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몽골의 경제 사회를 얘기할 때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거. 참제, 역참제입니다. 이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또 정보도 주고받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정복해놨던 여러 지역에 도로망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역참을 설치함으로써 빠른 수단에 이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역참제라는 걸 만들어 놨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더 활발해졌을까요? 동서 간의 교역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경제 파트에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남발하게 됩니까? 교초를 남발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경제 파트에서 요거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던데 어떤 데서는 요걸로 이게 모의고사가 좀 중요한 게 나온 게 있어서 목화 재배가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목화 재배가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는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이제 뭐니 해도 중요한 파트는요, 이 원대 화화화 문화가 되겠습니다. 원대 문화 들어갑니다. 원대 문화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원대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니 해도 마교, 라마교가 있습니다. 라마교는 제가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었는데 무슨 불교라고 했었죠?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가 등장하게 되면서 황실이 이 라마교에 대해서요 상당한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황실이 숭배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뭐 괜찮았겠었죠. 원래 종교라는 게 대부분 다 초기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함께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나 과도하다라든가 혹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들의 이제 문자 중에서 무슨 문자가 있었냐면 파스파 문자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파스파는 원래 승려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에게 쿠빌라이 칸이요 시킵니다. 야, 우리 문자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가 만든 문자를 파스파 문자라고 했었고요. 많은 공문서에 이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원대 문화를 얘기할 때 역시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들 역시 서민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구어체 소설이라든가요. 구어체 소설이라든가 혹은 연극 희곡이죠. 같은 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상기, 서상기. 서상기 같은 연극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때쯤 되면서 무슨 문화를 많이 수용하게 되냐면 이슬람 문화를요 수용했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왔었던 것 중에 천문. 이슬람이 당시 그런 거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천문이라든가 역법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대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 중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들이면서 이때 이제 원대에 만들어졌었던 역법이 있었습니다. 그 역법이 뭐냐면 시력, 수시력입니다. 이게 이제 원대에 만들었던 거, 이슬람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었던 역법입니다. 이 수시력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별표 하나 치시고 꼭 한번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서교류. 동서교류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나라만 나오는 거 누가 있습니까?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라는 서양인이 이 원나라에 왔다가요, 가고 나서 책을 하나 쓰게 되죠. 그게 뭡니까? 동방
견문록. 이 원나라를 얘기할 때 이 돈방 견문록은 여러분 정말 잘 나옵니다. 마르코폴로라는 이름까지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븐 바투타. 이븐 바투타. 이븐 바투타도 책을 하나 나옵니다. 무슨 남깁니까? 여행기라는 책을 남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당시에 교황 사절단이 오기도 했었답니다. 교황의 사절단이 왔었는데요. 그 이름 하나만 기억합시다. 카르핀이라는 그를 대표해서 교황 사절단이 오기도 했었다라는 거까지 하나 봐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아있으니까 다양한 종교가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어떤 종교들이 있었죠? 다양한 종교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교가 뭐 이슬람교도 이 당시에 뭐 상당한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라마교. 이 라마교 나오면 여러분 그냥 원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뭐 라마교 얘기했었지만요. 라마교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등들도 다 크리스트교도 다 요 당시에 같이 등장했었던 혹시 공존했었던 것이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 파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마교, 파스파 문자, 그 다음에 서민 문화 발달하게 되면서 구어체 소설이라든가 서상기 같은 연극, 희곡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수용했다라는 거. 무엇보다 여기 동서문화 교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요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있는 모습들 문제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몽골 제국 이렇게 아주 광대한 영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대의 민족 구성입니다. 제일 위에 몽골인 있고요. 몽골인과 거의 비슷하게 생목인 있었죠. 이들까지는 지배 계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인. 여기 한인에는 거란족이나 여진족까지 이제 포함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남인.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송인 내지는 남쪽에 있는 한족. 남쪽이 누구예요? 남송인이 있었으니까 남쪽에 있는 한족이 남송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대 교통로. 이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뭐 기억해야 돼요? 이 노란색 점으로 보이는 이게 뭡니까? 역참입니다. 역참. 그래서 역참제. 원대의 교통로 중에선 역참제. 아주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역참제가 놓여져 있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마르코폴로의 여행로라든가 이븐 바투타의 여행로.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가시기 보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 지금 중국의 동전 주조량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어떤 나라예요? 송나라 아닙니까? 송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 전호제가 확대되어 소장용이 늘어났다. 기억 맞네요. 지주 전호제 확대되어 갔다고 했었죠. 농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니은입니다.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었다. 뭐 있었습니까? 왕안석에 그런 신법 나오면서 왕안석의 개혁 있었다고 했습니다. 니은도 맞는 내용이겠고요. 디귿입니다. 한족을 이주로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었다.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었다. 우리 지난 강의에 배웠었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산시와 신안 출신의 대상인들이 공소나 회관. 요건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요. 명청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그러니까 1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3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2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랍니다. 볼게요. 세상 어느 도시보다도 가의 수도 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원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보시더라도 칸의 도시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역참 이런 등등으로 단어를 보셔도 우리 뭐일 수 있습니까? 원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별로 신분을 차별화했었다. 맞는 내용이죠? 신분 차별 정책이 있었고요. 민족 차별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여 교초를 사용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입니다. 지배층이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였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입니다.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하였었다. 이거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청대 지정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든지 다음 강 하나만 들으시면 뭐 그냥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4번입니다. 서상기가 발표되어 이 서민 사이에 많이 유행하였었다. 우리가 이 4번 요걸 모르더라도 나머지 내용 방금 우리가 다 배웠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배워주시면 완벽하게 끝났었다라는 거 자신감 가지시고요. 다음 시간에 명청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